안녕하세요. 스타일M 카 매거진의 조정현입니다. 요즘 자동차 내수 시장의 침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형 세단 시장이 그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RV 차량, SUV 같은 RV 차량들에 밀리고 또 눈에 띄는 신차 출시가 없어서 인기가 예전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시장 판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차 출시 소식이 들렸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승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파트너 최윤리의 카레이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프로님.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네.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궂은 날씨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요즘은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싱 준비로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 익스트림한 야외 활동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딱 최 프로님께 어울리는 그런 익스트림한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더 뉴 K5입니다. K5 하면은 그냥 일반 세단, 패밀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K5 트림이라고 하면 좀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진 그런 중형 세단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차량은 모델은 K5, 더 뉴 K5 터보 모델입니다. 강력한 주행 성능, 강심장을 달고 돌아온 더 뉴 K5. 최고 출력 271마력, 최대 토크 37.2, 2.0 터보 직분사 엔진을 탑재해 사이즈는 줄이고 3000cc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조용한 내부와 편안한 핸들링으로 운전의 재미를 선사할 더 뉴 K5 터보를 만나보라. 네, 최 프로님, 저희가 더 뉴 K5 터보 모델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구성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꽤나 개선된 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첫인상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처음 보이는 이 스티어링 휠이요. 그렇죠.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 부분입니다. 비단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보더라도 가장 많이 확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예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좀 가운데 이 혼 부분은 작아졌고요. 자꾸 원형으로 바뀌었고 스포크도 굉장히 얇게 변형됐고요. 그래서 더 역동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 D컷 스티어링 휠을 장착을 해서 한층 더 스포티함을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일반 사람들이 많은 그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이 3스포크 핸들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튜닝 하잖아요. 근데 이런 튜닝 비용이 절감되는, 굳이 튜닝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핸들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가죽 느낌의 재질과 또 이 보광택 소재,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하이그로시라고 하죠. 이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절히 조화가 돼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운전석 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 센터 페시아도 너무 예뻐요. 이 반짝이는 이 검정색 그 하이그로시 재질이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 무광택 금속 장식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요. 네. 반짝이는 게 조금 튀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 그 세단 느낌도 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운전자를 향해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도를 높여주는 이 K5의 실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그 소비자들이 또 이 기존의 K5 모델의 내부가 좀 외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밋밋하고 좀 소재나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모델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개선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생각을 한 건데요. 이 시트의 착좌감이 아주 편하네요. 이 그렇죠. 팔걸이도 그렇고 사뭇 안방에, 그리고 거실에 소파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버킷형 시트는 기본이고요. 네. 제 느낌엔 이 뭐 허벅지 부분이나 이 다리 부분 받쳐주는 쿠션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그 후문을 들어보면 기아차는 이 K5에 적용될 새로운 시트를 미리 대형 택시 회사에 공급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했다는 그런 개발 뒷소식입니다. 아, 운전을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 네. 그런 운전자들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었겠군요. 네, 저희가 보면 전반적으로 외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상품성 개선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주행기록 등 운전자의 시인성을 더했다. 또한 시동이 꺼지고 다시 출발할 때 자동으로 잠기고 해제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했으며 시트의 위치 설정과 이동 등 승하차 시 운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네, K5는 지난 2010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기존의 국산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역동성을 가진 그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차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 3년째를 맞아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기아차의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기가 높았던 이 디자인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바로 기존의 골격을 확 바꾸기보다는 군데군데 변화를 개선의 흔적들을 가미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그 전면부에서는 군데군데 변화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이 고광택의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기존에는 긴 그릴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던 그릴을 떼어내고 크롬 장식이 수평으로 길게 가로지르는 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한층 더 그 깔끔함을 강조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램프에서는 비교적 변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우선 아주 강인한 모양새의 이 직선 형태 LED 주간 주행 등이 헤드램프 상단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하단 범퍼 쪽에는 국내 중형 세단 최초로 그 4개의 큐브 모양의 LED 안개등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스포크 안쪽을 검은색으로 마감 처리해서 한층 강인함을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리어 부분에서도 일부분 그 변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트렁크 라인이 그 아치형의 곡선형으로 마감이 돼 있었다면 이번 더 뉴 K5는 그 일직선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그 남성성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디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K3에서도 적용됐던 대형 그 면발광의 리어 램프가 장착이 돼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골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높고 선호도가 높았던 디자인이었던 만큼 그 전반적인 변화 대신 곳곳의 상품성을 개선한 그런 디자인의 변화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18인치 더블 스포크 알로이 휠은 강성을 높여 노면과의 진동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킥업 형태의 트렁크 라인은 고속주행 시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자동차의 성능까지 고려해 디테일을 살린 더 뉴 K5의 고급스러운 감각이 돋보인다. 자, 저와 함께하는 미니 드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휠의 강성과 그리고 바뀐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조용하고 그리고 안정된 안락한 주행을 선사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악셀레이터의 초기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기존에 시승을 했던 차량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속 정도 80km로 달리고 있는데 80km에서의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힘이 너무 좋은데요. 세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완전 스포츠 차량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반응 속도가 좋습니다. 비가 지금 살짝 오고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분들도 많이 꿀꿀하잖아요. 근데 이 시승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업되는 아주 바람직한 차인 것 같아요. 이 시트에, 바뀐 시트의 착석감이요, 오랜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좀 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면 그만큼 몸으로 오는 충격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들 텐데, 약간 좀 하드하면서, 그리고 이 세미버킷 시트 옆에서 받쳐주는 느낌이 저를 꽉 잡아주고 있는 게 장시간을 운전을 해도, 그리고 막힌 도로에서의 장시간 운전도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는데요. 지금 핸들에 바로 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버튼이 핸들에 있어요. 그래서 변환하기도 너무 쉽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는 약간 소프트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속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에 보시면 변환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글씨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스포츠 모드는 주황색, 그리고 에코 모드, 연비 모드는 녹색, 그리고 노멀은 흰색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글씨의 변환뿐만 아니라, 글씨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이렇게 나오니까 좀 눈이 침침하신 분들도 색깔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하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엔진이나 내부가 전혀 바뀐 게 없고 예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주행 성능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속도가 110km 정도를 살짝 넘었는데요. 예전하고 바뀐 게 있어요. 소음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차음제를 넣고요. 그리고 실내 카페트에도 그 흡차음제를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소음이 줄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행감은 달리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부담 없이 적시적소에, 그리고 주행감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 120km 이상 고속주행 중에도 정숙함을 자랑한다. 또한 사각지대나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레이더로 탐색해 사고를 예방하는 우측방 경보 시스템과 공간 탐색 센서가 주차 영역을 측정해 주차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등 다양한 편의사항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시승기는 더 뉴 K5와 함께 봤습니다. 이 시승기를 보니까 K5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그 새로운 디자인 볼 때마다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저도 참 스포티한 디자인이라서 좋아하는 차종 중에 하나였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래간만에 이 중형 세단이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신차의 그 주기를, 시장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생애 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차가 나오면 한 6년 후에 풀체인지, 이른바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신차가 6년 후에야 다시 출시가 되는데요. 네. 그 중간에 수요층을 최대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상품성을 보강한 연식 변경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요. 또한 3년 정도, 그러니까 6년 주기의 한 절반 반환점을 돈 그 시점에 대폭 상품성과 외관 디자인을 개선한 그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출시를 합니다. 이번에 K5 모델도 K5 모델도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출시 3년 만에 맞이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대부분의 중형 세단들이 이 신차 출시, 그러니까 완전 변경된 신차 출시가 아직은 예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아무래도 중형 세단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그 기아 K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런 확 줄어든 중형차의 세단 시장의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는 사실 남성분들이나 속력을 즐기는 분들이 선호하는 터보 모델이었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다른 모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터보 모델의 판매 비중을 보면 네. 현재 한 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다만 이 비중을 한 10% 가까이로 대폭 높이겠다는 게 기아차의 보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90%의 판매 비중은 그 터보가 아닌 일반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품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 그 편의 사양을 대폭 보강을 하면서 가격은 동결해서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이고요. 특별히 판매 트림을 보강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해서 판매 수요층을 확보하겠다는 게 그 기아차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서 다양한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사실 K5가 그 굉장히 매력적인 차임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출시되는 완전히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요층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눈길과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올 하반기에 출시될 신형 제네시스입니다. 2세대 제네시스고요. 이어서 내년 초에 곧바로 신형 소나타, LF 소나타가 출시가 됩니다. 이 두 중대형 세단의 판매 성적에 따라서 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그 내수 판매 성적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국내 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목받는 대형급 신차들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 새로운 K5가 위축된 국내 중형차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반전시킬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